네, 안녕하세요. 원스텔링의 혜원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부터 구독자분들의 고민이랑 사연을 댓글이랑 메일로 받고 있어요. 이번 사연은 바로 자존감과 관련된 사연이더라고요. 한번 읽어볼게요. 언니 안녕하세요. 원스텔링 초창기 때부터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. 저는 가장 큰 고민이 자존감인데요. 객관적으로 저 스스로가 못난 사람은 아닌 건 아는데 저보다 더 대단한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내면이 단단하지 않아서 그런지 저 스스로가 늘 뭔가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. 언니의 경험에 따른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궁금해요. 한창 저도 낮아졌을 때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자존감 수업이라는 그런 책 같은 거 있거든요. 그런 거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원론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. 너 스스로를 사랑해라. 긍정적으로 생각해라. 머리론 다 알죠. 머리론 나도 그게 맞는 거 아는데 그게 막 뚝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몇 년간, N년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. 그 시행착오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저는 남들한테 혜원아 너 진짜 잘한다. 너 정말 예쁘다. 이런 칭찬에 의존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런 칭찬을 받으면 막 기분도 좋아지고 막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거는 약간 거짓 자존감? 페이크 자존감이었어요. 남들의 칭찬, 남들의 말에 의존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들의 말이 없으면 쉽게 또 낮아지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들의 말을 제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자존감이란 거는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방법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꾸준히 실행하면서 그걸 이루고, 그리고 그게 나중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제 자존감이 정말 올라가더라고요. 저는 구독자분이 지금 내 삶을 내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제가 정말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성취감 없이 되게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삶에게 이끌림 당하는,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었고, 일상의 루틴도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, 내 삶이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SNS 보고 남의 삶이랑 나랑 비교하게 되고,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악순환을 끊고자 어떻게 했냐면 제 삶에서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씩 만들었어요. 그 목표가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.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는 30분 내가 더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는다든지, 회사를 가서는 출근해서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든지, 퇴근해서는 내가 운동을 1시간 동안 한다든지, 이런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뤄나가고 그 성취를 맛보다 보면 내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게 쌓이면 또 눈에 보이는 변화도 크게 일어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자존감이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제 채널이 큰 채널은 아니잖아요. 지금 구독자 막 3,000명이고 굳이 내가 높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작은 수치일 수도 있는데, 긴 시간 동안 어떤 영상을 꾸준히 올려나가는 그 자체가 저 스스로 너무 대견한 거예요.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, 그게 반복되면서 내가 느꼈을 때 나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.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다 보면 언젠간 그 약속이 나를 지킨다. 하루하루 지켰던 약속들이 꾸준히 쌓이면 나 좀 괜찮네? 나 이렇게 무엇인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른 건 못할까? 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마인드가 변하게 되면 저절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, 내가 내 삶의 목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. 그러다 보면 남과 비교도 딱히 안 하게 되고, 그리고 내가 또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내가 만든 변화들, 작은 성취들을 보면서 그래,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.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아이러니하게 내가 내 약점을 받아들일 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. 사람은 동전양면처럼 내가 강점이 있으면 또 약점도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고, 근데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완벽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되게 그 현실과 이상과의 그 괴리 때문에 자존감이 정말 많이 낮아지더라고요. 약점이라 하면 내가 남한테 들었을 때 좀 긁히는 부분, 나만의 긁힌 포인트가 있잖아요. 전 그게 자기의 약점이라 생각하거든요. 저의 케이스를 보면 저는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평상시에 막 덤벙거리고 좀 허당끼도 있고 좀 빈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였거든요, 예전에. 그냥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이미지는 되게 똑부러진 약간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는데 나란 사람 자체가 왜 이렇게 빈틈이 많지?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막 괜히 발끈하게 되는 거예요.
부정하고 아닌데?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턴가 제가 이 성격을 받아들이게 됐어요. 그냥 나는 되게 나도 장점이 많지만 이런 약점도 있는 거고 내가 좀 덤벙대고 허술한 부분도 있는 거고 이게 내 약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매력인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고 나 스스로를 얕보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런 부분은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보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. 예를 들어 내가 자리를 일어날 때 뒤에 뭐 놓고 간 거 있으면 그냥 한 번 볼 거, 두 번 더 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제가 점심시간에 막 여자들은 틴트나 뭐 핸드폰이나 뭐 이것저것 들고 밥을 먹잖아요. 그러면서 제 성격상 분명히 이거 잃어버릴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가방백, 점심백이 있어요. 제 점심백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마련해서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든지 내 약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개선하고 조금씩 변화를 이끄는 내 모습을 볼 때 나 좀 성장하고 있네? 나 좀 더 괜찮아졌네? 하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생각보다 내 약점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, 저는. 근데 한 번 이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되게 삶이 편안하고 뭔가 오히려 나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이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자존감이란 거는 정말 한순간에 딱 변화가 나타나진 않는다 생각해요. 내가 만든 그 성취든 변화든 그 개선이든 그 모든 게 그냥 하나하나씩 쌓여서 어느 날 문득 1년 뒤든 뭐 2년 뒤든 내 모습을 갑자기 문득 봤는데 예전보다 이 사람이 되게 단단해졌네? 자존감이 올라갔네? 그런 식으로 저는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자존감이란 게 내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고 되게 사이클 같다 생각해요. 이렇게 파도 사이클처럼. 하지만 내가 그 평균치를 높이면 그 변동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때도 금방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. 사연을 보낸 구독자분이 한번 앞에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있잖아요. 내가 지금 내 삶을 작은 목표를 좀 성취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약점을 좀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가. 이런 두 가지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되면 앞선 말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다른 사연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. 그럼 저는 원스텔링의 혜원이었습니다. 안녕!